자, 연역적 탐구 설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제일 먼저 어떤 문제에 대한 인식을 먼저 하게 되고요. 그 인식에 대한 가설을 설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하이탑 44페이지 1번 밥알을 씹는 것이 화학적 소화를 빠르게 한다라는 것에 대한 설명이잖아. 그죠? 그러면은 문제인식 과연 씹는 것이 화학적 소화에 대해서 소화에 어떠한 관계를 가지느냐에 대한 문제를 인식한 거잖아. 문제에 그렇게 출제했잖아요. 그럼 가설 설정, 문제 뭐라고 적혀 있어? 밥을 씹는 것은 기계적 소화고 이 기계적 소화가 화학적 소화를 빠르게 한다. 그럼 가설 설정, 저작 운동은 화학적 소화를 뭐 한다? 촉진시킨다. 이런 가설을 세웠잖아. 그러면 봐봐. 그 다음에 뭘 하냐면 변인 통제라는 것을 합니다. 변인 통제가 아니구나. 실험 설계를 하는데 이 실험 설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다? 변인 통제예요. 자, 변인이라는 것은 이 실험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들을 컨트롤하는 게 변인이야. 그래서 독립변인, 어떤 설정을 통해서 우리가 컨트롤해주는 부분이 독립변인. 그 독립변인의 차이에서 만들어지는 결과에 해당하는 것이 종속변인이 있어요. 그러면 독립변인은 당연히 원인이 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말하는 거겠죠? 맞지? 그리고 이 독립변인에서 조작변인과 통제변인이 있는데, 자, 이 실험 봐봐. 저작운동이 결국 조작변인이야. 그렇다면 조작변인을 어떻게 설계를 하면 좋느냐? 되게 러프한 실험을 하고 싶다. 그냥 간단하지만 결과가 확연히 드러나는 걸 하고 싶다. 그럼 뭐 하면 된다? 저작 운동을 했느냐와 하지 않았느냐로 나누거나, 맞죠? 혹은 저작 운동을 0번, 30번, 60번 이렇게 횟수를 다르게 한번 하는 것도 컨트롤 해볼 수 있겠죠. 아니면 요거를 업그레이드 시키려면 어떤 장치도 있을까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봐봐. 저작 운동은 우리가 씹는 거잖아. 그지? 씹는 거지. 근데 씹는 과정에서 통제 변이는 저작 운동 외의 다른 조건을 통일시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침의 양도 사실은 컨트롤 해줘야 돼요.
치매 양조차 컨트롤해야 되는데 입에 넣고 씹는 거를 빵번, 30번, 60번 아니면 입에 넣고 씹느냐 안 씹느냐로 설명하면 돼, 안 돼? 치매에 묻는 양이 다를 수 있겠죠. 맞지? 좀 더 디테일한 실험을 하려면 그것도 조심해야 된단 말이야. 맞잖아. 왜? 이 저작 운동만이 화학적 소화의 변화 요인이 돼야 되는데 치매양이 달라버리면 이거 실험사를 잘못 설명한 거야. 그렇겠죠? 그럼 우리는 저작 운동을 어떻게 대체할 수 있어야 되겠죠? 어떤 걸로 대체하면 좋을까? 밥알을 똑같은 밥을 가지고 밥알 개수 똑같이 해놓은 뒤에 그 밥알을 숟가락으로 꾹꾹 으깨서 시험관에 넣는다던가 혹은 커터칼로 이렇게 하나하나 잘게 잘라서 넣는다던가 무슨 소리인지 알겠지? 결국은 접촉 면적, 화학적 이 실험의 핵심은 뭐냐면 저작 운동을 통해서 음식물을 잘게 으깼을 때 소화가 잘 되느냐잖아. 맞지? 그럼 뭐 하면 된다? 굳이 입에 넣고 씹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더 나머지를 정확하게 컨트롤하기 위해서 밥알을 칼로 잘라서 넣거나 숟가락으로 으깨고 뭉뗀 뒤에 으깨서 뭉떼 가지고 집어넣거나 해서 어쨌거나 부셔서 넣으면 되는 거야, 밥알을. 아니면 뭐 믹서기로 갈아 넣는다. 이런 거는 진짜 극단적이죠. 근데 이것도 상당히 어떤 방법이다, 사실은? 좋은 방법인 거야. 뭐, 침이나 온도나 나머지 것들은 다 통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결과를 얻어봅니다. 예상. 실험을 해봐야 되겠죠, 원래는. 아마 저작 운동은 소화 기능에 도움이 된다. 그러면은 자, 여기서 우리 실험 설계를 한다 그랬잖아. 어떤 실험을 하면 이걸 증명할 수 있을까요? 변인 통제 말고. 예를 들어 똑같이 그거를 실험을 한 뒤에 1분, 3분, 5분 뒤에 아까 요렇게 해서 똑같은 침으로 섞은 게 있을 거 아니야, 시험관에. 시험관에 하나는 그냥 밥알에 침 뱉은 거, 요 한쪽 용기에는 밥알 플러스 침 희석액, 한쪽 비커에는 뭐 으깬 밥알에 침 희석액을 넣어놓고 잘 저어서 온도까지 35에서 38도 사이로 유지 잘 시킨 뒤에 1분, 3분, 5분에 무슨 실험과 무슨 실험을 같이 해본다? 아이오딘 반응. 특히 요 실험, 베네딕트 가열하는 실험. 베네딕트 용액을 넣고 가열까지 해준 저 실험을 했을 때 황적색이 언제 나타나느냐를 보는 거죠. 한 번에 바로 안 나타날 수 있으니까 1분 때, 3분 때, 5분 때 어느 정도로 색깔이 변하는지를 아이오딘, 아이오디라 칼륨 용액과 베네딕트 가열 반응을 통해서 알아보자는 거죠. 아마
이쪽이 얘보다는 반응이 빨리 일어나겠죠. 왜? 소화효소와 녹말이 만나는 면적이 어땠으니까? 더 넓었을 테니까. 알겠어요? 요런 식으로 실험을 설계하는 거죠. 그러면 요 내용이 장치를 이용해서 설계하시오. 이 이야기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 한쪽 시험관에는 밥알에 그냥 치미석액을. 요게 대조군. 실험군은 으깬 밥알과 치미석액을 넣고 실험을 하면 되겠죠. 무슨 실험을? 아이오딘 반응하고 베네딕트 반응. 가급적이면 더 정확하게 하려면 1분, 3분, 5분, 7분 뭐 이렇게 여러 번 시간대별로 관측한다. 오케이? 좀 풀이가 길죠? 하지만 이런 식으로 실험 설계를 하게 되면 나중에 무슨 탐구대회나 그런 거 나가는데 되게 좋을 겁니다. 그리고 관심 있으면 여러분들 지금부터 1년 동안 공부 잘해서 준비 한번 해봅시다. 아니 왜냐하면 나도 모르고 있던 대회인데 선생님 지금 사직에서 수업하는 학생 중에 한 명이 지금 그 면접까지 봤거든. 발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카이스트하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하고 해가지고 우주조약돌인가 하는 영재 캠프를 하더라고요. 한 학기짜리. 전국에서 60명 뽑아. 아니다, 30명 뽑나? 서류 심사로 60명 정도 쳐내고 그 애들에서 다시 쳐내가지고 인원을 따로 뽑아서 그 영재 캠프 같은 걸 하더라고요. 관심 있으면은 한번 도전을 하는데 일단 사실 자료도 많이 없는데 서술형 있죠. 실험 보고서나 탐구 보고서, 연구 계획서 이런 것들 작성하는 게 핵심이더라고. 평소 관심 많이 가지고 과학책 많이 읽고 그런 거 써보는 습관을 가지면 1학년하고 2학년만 도전됩니다. 중학교. 3학년은 아예 귀엽고. 한번 해보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오케이? 자, 쇼츠는 여기까지.